2027학년도 홍익대학교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 그 중에서도 학교장 추천자 전형에 대해 아주 흥미진진하게 탐험해 볼 건데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학교장 추천이라니 뭔가 특별한 인사들만 가는 전형 같지만 사실은 아주 명쾌하답니다. 첫 번째로 이 전형의 핵심은 바로 전형 방법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요. 마치 캡슐 커피처럼 딱 정해진 방식대로만 가면 됩니다. 바로 일괄 합산 방식인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오직 학생부 교과 성적 100%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 교과. 면접이요? 서류평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깔끔하죠? 수많은 스펙을 쌓느라 고생할 필요 없이 오직 내신 성적만으로 승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 성적이 좋은 친구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나는 학점 깡패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야, 내신만 좋으면 다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천만에요. 우리 홍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2027학년도 기준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사회 또는 과학 상위 1과목 중에서 딱 2개 영역의 등급합이 5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가 필수예요. 얼핏 보면 괜찮네 싶지만 막상 등급 하보를 맞춰보려고 하면 쉽지 않네가 됩니다. 국수영탐 중에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 2개를 골라 초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고교별 추천 인원 및 지원 자격입니다. 아까 제가 특별한 인사들이라고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정말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고교별로 최대 10명 이내만 추천 가능합니다. 즉, 우리 학교에서 내신 성적 좀 친다 하는 톱10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N수생 여러분,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네 번째,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내신 반영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궁금하시죠?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 교과 중에서 이수단위 합이 큰 교과, 즉 우리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 위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 교과들 중에서 교과별로 상위 3과목, 총 12개 과목의 석차 등급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는 가산점이 붙으니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진로 과목들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하이라이트, 입시 결과입니다. 이 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은 과연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024년과 2025년 최종 등록자 상위 70% 컷을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캠퍼스 자율 전공 인문 예능이 2025년에 1.79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전자전기공학부가 1.84등급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연예능 자율 전공도 1.87등급으로 굉장히 높죠. 와우, 정말 어마어마한 내신 성적들입니다. 수학교육과나 신소재 화공 시스템 공학부는 96점대의 환산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점수 체계가 궁금하시죠? 홍익대 자체 산출 방식에 따르면 96점 이상이면 대략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모두가 알만한 그 1점대의 전쟁터였다는 말씀이죠. 하위학과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교육학과가 93.65점, 역사교육과가 94.11점이었는데 이 점수도 사실 2등급 중반 수준이라는 점. 홍대 합격의 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이 모든 입시 결과는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 기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27학년도 대입에서는 모집 인원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료는 참고로만 삼으시고 반드시 해당 연도의 확정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시는 정보 싸움이니까요. 2026년 1월 2일 기준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세요? 홍대 입시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전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홍익대학교 2027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중에서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나는 학교에서 모범생이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죠? 교과 전형이 내신 성적만 봤다면 종합 전형은 이름 그대로 여러분의 학교생활 전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팔방미인 전형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지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전형 방법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일괄 합산 선발합니다. 면접이 없네요?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면접 부담은 없으니 말주변은 없지만 내 생기부는 정말 알차다 하는 친구들에게 희소식이겠습니다. 오직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이 서류평가가 뭘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평가 요소 및 비중입니다. 이건 마치 명탐정 코난이 사건을 추리하듯 여러분의 생기부를 샅샅이 분석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평가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봅니다. 첫째, 학업 역량 40%. 말 그대로 얼마나 학업에 충실하고 잠재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둘째, 진로 역량 40%.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죠. 그리고 셋째, 공동체 역량 20%.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얼마나 잘 어울리고 기여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자신의 꿈을 향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주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찐 우수자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기부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잘 짜여 있다면 합격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세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종합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홍대는 종합 전형에서도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을 요구합니다. 인문자연 계열 공통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상위 1과목 중에서 세계 영역 등급합이 8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역시 4등급 이내 필수입니다. 교과 전형의 합 5보다는 조금 여유롭지만 그래도 3과목 합 8이라면 만만치 않은 기준입니다. 나는 교내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수능은 좀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입시 결과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024년과 2025년 최종 등록자 상위 70% 컷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학과를 보면요. 수학교육과가 96.66점, 건축학 전공 5년제과 신소재화공 시스템공학부가 나란히 96.00점을 기록했습니다. 캠퍼스 자율 전공자연 예능은 2.20 등급으로 나타났네요. 전자전기공학부는 2.29 등급입니다. 아까 교과 전형에서 봤던 1점대 후반의 컷보다는 살짝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하위학과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학과가 93.65점, 역사교육과가 94.11점, 경제학부가 2.48 등급, 영어영문학과가 94.92점, 캠퍼스 자율전공인문 예능은 2.50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홍익대학교 자체 환산 점수인데요. 96점 이상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종합 전형이지만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 또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그들의 학교생활 스토리가 얼마나 탄탄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이 점수만 보고 내 점수랑 비슷하네. 그럼 나도 합격하겠지. 라고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은 2등급 후반이라도 생기부의 내용과 질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같은 재료로 요리해도 셰프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이요.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이 자료는 참고일 뿐 반드시 해당 연도의 확정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2일 기준 정보였습니다. 홍익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의 빛나는 학교생활이 홍익대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